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 임원 선동이 못 들어와? 안 오고 안고 목차고 가냐 말이야. 참 목차가 틀린데. 지난 7월 공금 횡령 사건으로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송재승 회장은 지난 8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금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적대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는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해임의권과 회장 해임의권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송재승 회장이 다시 한번 칼을 빼어들었다고 합니다. 11월 5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 대회에 맞춰 긴급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8월 총회 때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두 가지와 새로 준비한 안건을 보태 정면 돌파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화천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지금 대회를 가면 통과가 안 되면 130 몇 명인데 모이지가 않지. 의원의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공금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의원들, 이사분들 중에 상당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횡령도 책임이 있다, 이사도 있다. 그 말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나왔으면 이게 대의원총회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면죄부를 받아야 명분이 생기는 거고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밖에 몇 명 안 되지만 계속 흔들고 민원 넣고 투서 넣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부에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회장이 이렇게 힘 빼고 그러면 흔들고 그런 사람이 회장해도 돼요. 정말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초중에. 근데 지금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현장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134개 대의원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77개 어떤 대의원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74개 아니 77개 정말 대의원 등록을 학교장 직위를 찍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경기가 6시 반에 끝났다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임원 해임의권이라는 표정을 제일 임원 해임의권이라는 거죠. 회장님한테 새로 직권부를 구성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하셔서 회장님이 하시는 그런 뜻에 좀 따라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선택을 확실히 하셔서 내일 그 9시에 총회할 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성원이 한데 무산된 임시대의원 총회를 오늘 경기가 열리기 전 화천체육관에서 다시 한다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성원이 구성될지 그리고 안건을 제대로 상정해서 초등연맹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회장을 내세운 송재승 회장의 공식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규정 규약을 변경할 수가 없고 회장이 독단으로 아무리 처리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불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의원 계획을 보려면 열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이상 힘을 뽑고 내년 2회 이상 그리고 3년간 2회 이상 우리 연맹이 주관하는 시합에 참여한 등록단체가 대의원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B도 교인들은 자격이 유지해서 유의한 데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만장일치 통과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추가 부분 선임으로 그냥 끝내시는 거죠? 그 여러분들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계속 어제는 그 대의원총회 성원이 안 돼서 네, 오늘 네. 아침 9시에 다시 했는데요. 네. 총회를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소감이 있어서 다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회장님께서 그 긴급 총회를 이렇게 소집한 까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우리 태권도협회 인준이 난 팀 수가 134개 팀입니다. 네, 그 134개 팀 중 대다수는 네,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네, 학교의 명의를 빌려서 단체 등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그 우리 연맹 사업 내용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는 팀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장 운영을 하다 보니 네, 여러 제약에 의해서 평일날 참석할 수 없다든지 네, 뭐 이런 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온다는 게, 네,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온다는 거는 그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거겠죠. 대의원 총회가 열릴 때마다 때마다 추천서를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대의원 추천서를. 어떤 대의원 얘기처럼 한 번 받으면 1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라 총회 열릴 때마다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회장님께서 이 상임이사회 설치, 물론 대한태권도협회도 상임이사회 며칠 전에 총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네. 상임이사회 설치, 그리고 상임이사회 임원 선임을 회장한테 달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오대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연맹 이사회에 네, 대의원 총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사직을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회에서는 거의 과반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해임을 안 시키고 끌고 간다는 거는 제가 아무 일도 어쩌면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게 믿어달라, 통과시켜달라, 이런 거를 대의원 총회에 상정을 하고 여러분들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상임이사회 안건이 통과되고 이사 선임을 만장일치로 저한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고, 추가로 이번에 통과된 상임이사회를 꾸려서 반드시 이사회를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상정을 했다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총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고, 총회에서 판단을 받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결정은 모든 대의원이 참석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게 가장 객관적이다. 그런 얘기고, 그게 어떤 회의보다 우선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법이 있거나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즉시 회장이 다 감시할 수 없으니 그거는 관여해달라,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4년, 8년, 12년 뭐 이렇게 가면 이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이상의 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무도 될 수 있고, 국장을 달고 국장이 회장의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지도자들이 무서워하고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뽑았냐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무국장은 임시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규약에 현 회장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넣었고, 그리고 현 회장이 해임이나 사임됐을 때 동시에 만료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제 취지는, 규약 변경의 취지는 회장의 독단을 막자. 그 다음에 사무국장의 독단을 막자. 그리고 사무국의 문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넣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관리단체로 있다가 재건이 된 지가 이제 한 2011년에 네네 지금 6년 7년 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초등연맹이 관리단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물론 관리단체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네,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초등연맹이 더 공고해지려면 B리그, 그러니까 태권도장 수련생들이 좀 많이 참가하고, 물론 겨루기도 중요하지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품새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린 아이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우리 연맹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맹이 자립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연맹은 먹을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B리그 활성화해서 겨루기에서 보강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초등연맹이 그동안 겨루기 시합만 하는 연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연맹이 품새 대회를 하다 말다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품새 시합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대표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자격으로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에도 품새 시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한몫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렵게 의결한 규약 변경이 효력을 얻으려면 상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산하 경기단체인 초등연맹의 정상화와 불합리한 점을 안다면 승인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초등연맹 정상화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송재승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이 규약 변경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송재승 회장은 실권이 있는 실무형 회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회장을 오래 하고 싶다거나 권력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본심을 제가 느꼈는데요. 실무형 회장을 하면서 초등연맹을 어떻게 개혁하고 체질 개선을 해 나갈지, 또 본인의 의지와 철학과 비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년부터 초등연맹을 일신시켜 나갈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재승 회장의 지금 신경과 초등연맹 정상화를 위한 마음을 에필로그로
보시겠습니다. 저도 태권도인입니다. 물론 경기인 출신이 아니라 제가 뭐 자랑을 거의 안 하는데 태권도를 했다는 건 맞고요. 태권도에 대한 애착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연맹에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부회장으로 2년 있다가 작년에 회장 당선이 됐고요. 부회장 2년 하면서 느꼈던 이 태권도계와 회장 1년에 경험했던 또한 느꼈던 태권도계는 참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더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연맹이 또 타 단체하고 간섭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거기를 피해주지 않으면서 우리 연맹이 홀로서기 하고 다르게 잡아내야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취지인데 어쨌든 쉽지 않지만 하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